그 다음에 이제 보면 부양가족의 범위가 있네. 부양가족 범위는 아까 설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우자의 존속. 배우자의 존속이 누구야? 장인 장모겠지. 나를 기준으로 하면, 선생님 기준으로 하면 배우자, 내 와이프의 엄마 아빠. 그것도 다 위에 내 그 존속이야. 나랑 배우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남편이 되겠지. 남편하고 배우자는 둘이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나의 부모든 배우자의 부모든 둘 다 부모야. 둘 다 부모니까 둘 다 되는 거야. 150만 원씩. 자, 배우자의 존속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다 된다고 그랬지 아까.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재혼. 재혼은 뭐 내가 와이프 있었는데 재혼했대. 그 와이프는 와이프 아니에요? 아니지. 와이프지? 아니지가 아니고 와이프지? 그러니까 그거 되는 거야. 부양가족이에요. 알았지? 근데 선생님 저는 와이프가 3명이에요. 그건 안 되지. 그건 쌍놈이지. 아 미안해. 나쁜 놈이지. 요즘 부부의 생각 난리는데 난리 안 돼. 그거는 한 명. 법적으로 한 명이어야 돼. 뭐 사우디예요? 23번째 와이프. 배우 23번째 와이프는 23명이나 해줘야 돼? 오히려 돈 많은 놈이네, 그 놈은. 그지? 안 된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 경우는, 자, 그럼 뭐냐면, 이게 뭐냐면, 내 직계 비속,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내 아들은 내가 부양가족이잖아. 내 아들은 할 수 있어. 20세 이하면. 근데 아들의 와이프는 부양가족이 아니에요. 아들까지만이야. 아들의 와이프는 아니야. 근데 아들이 장애인이야. 힘들어, 안 힘들어? 나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근데 아들이 장애인인데 아이들의 와이프도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결혼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내 아이들이 장애인인데 와이프도 장애인이야. 그러면 나 힘들어, 안 힘들어? 내가 좀 다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들의 와이프까지 부양가족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직계 비속과 그의 배우자, 내 아들과 내 아들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 죽겠다. 그 사람들은 다 포함해주라. 라는 것을. 원래는 아니야. 원래는 내 자식이야. 내 자식까지만 해. 근데 내 자식이 장애인인데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야. 그럼 이걸 다 내가 먹고 살려야 되니까 나는 힘들다. 너한테는 둘 다 해주겠다. 라는 컨셉.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예제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만 마칠게요. 자, 기본 공제 예제 얼마? 자, 우리 가게들 내가 잘 그렸지 마. 이게 나라고 칠게요. 나 박정규. 자, 박정규야. 자, 봐. 자, 볼게요. 자, 여기가 박정규. 여기 박정규. 나야. 나 결혼했어. 너무 기쁘네. 결혼했어. 자, 결혼했어. 와이프가 있어. 그리고 얘는 동생이야, 동생. 내 동생, 실제 내 동생. 동생도 결혼했대. 여기 나하고, 동생이고, 동생도 결혼했어. 그럼 나는 뭐라고? 재수씨라고 그러지? 재수씨? 그 다음에 나 자식이 3명 낳고, 그 다음에 동생도 자식이 2명이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 아빠야. 자, 이럴 경우에, 요걸 가지고 나는 얼마를 세금을 뺄 수 있을라나?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연봉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연봉이 3천만 원. 여기서 연봉이라는 것은 근로소득 금액, 즉 종합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다. 그럼 뭐 빼야 돼? 빼기 근로소득 공제 뺀다고 그랬지? 근로소득 공제가 인적 공제였잖아. 인적 공제 빼보자고. 얼마씩 빼주는지 보자. 일단 본인 박정규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면 되잖아. 하면 이거 되지. 본인은 무조건 되는 거야. 50만 무조건 빼줘. 자, 그리고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30세예요. 와우. 내가 40인데 내 와이프가 30이래요. 우와. 자, 워낙에 뭐 괜찮잖아. 선생님 어리고 동안이잖아. 인정? 자, 아무튼 30이래. 30인데 얼짱주부래요. 와우. 얼짱주부야. 주부야. 돈 안 벌어. 그래도 얼짱이잖아. 얼짱이니까 봐줍시다. 오케이? 얼짱. 그냥 짱구 아니고 얼짱. 자, 돈 안 번대요. 우리 조건 두 개 있잖아. 돈을 안 벌고 나이도 어리거나 높아야 된다 했지? 그치? 근데 배우자는 나이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 이해된다? 된다. 내 와이프 때문에 나는 150만 원 세금 적게 내겠다. 내 와이프 얼짱인데 얼짱 때문에 150만 원 세금도 적게 내는데 우와. 근데 와이프 완전 최고네. 오케이. 됐고. 동생은 여기서 동생? 형제 자매겠지, 형제 자매인데 35세래요. 형제 자매 35세. 나이 조건에서 일단 돼, 안 돼? 안 된다. 그리고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래요. 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소득이 있잖아. 소득이 아까 얼마였지? 소득 금액 기준으로 얼마? 100. 총 금액 기준으로 얼마? 500. 였잖아.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
그 다음에 총 급여 기준으로 500 이하여야지만 돈을 안 버는 컨셉이야. 근데 얘는 1000만 원이니까 돈을 버는 컨셉이고 소득이나 나이에서 안 된다. 얘는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 다음에 재수씨. 재수씨는 내 동생의 와이프네. 내 동생까지가 부양가족이에요. 동생이 와이프는 부양가족이 아니야. 그건 동생이 부양가족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안 돼. 총급여 소득은 되지만, 이거는 되지만, 재수씨는 나의 부양가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수씨는 안 돼. 그 다음에 내 자식. 고등학생 딸, 중학교 아들 6개월 된 딸이 있어요. 자, 고등학생, 좀 웃기네. 고등학생 딸이 18세인데 엄마가 30세 12살 났다는 거 좀 웃겨요. 좀 말도 안 돼. 아무튼 그랬대요. 자, 고등학생 딸이 있대요. 고등학생 딸. 딸이 알바했대요. 총 급여 50만 원이래. 그러면 돈 안 번 거지? 자기 때문에 되고. 그래서 나이도 20세 이하고 돈도 못 벌고 되고 중학생 아들. 자, 소득 없다. 되고 얘도 되고. 그죠? 15살 뭐 다 되잖아. 부양가족 20세 이하잖아. 되고. 자, 장인 장부예요. 우리 와이프의 엄마 아빠. 우리 와이프 엄마 아빠야.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고 와이프 엄마 아빠인데 와이프 엄마 아빠 된다 그랬지? 자, 장인은 63세래요. 그럼 60세가 넘었네. 60세가 넘으니까 되고. 근데 돈이 없어야 돼. 근데 퇴직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있대요. 퇴직 소득 금액. 우리 소득 금액 기준 얼마였지? 100만 원 이하라 했잖아. 얘는 500만 원 있으니까 안 돼. 오케이? 얼마 이하는 너? 1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 기준으로 얼마? 100만 원 이하예요. 그게 종합소득이든 퇴직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아무튼 다 더해서 100만 원 이하야 된다고? 안 돼. 돈이 많이 버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나이는 되지만 돈 때문에 안 돼. 둘 다 충족해야 돼요. 자, 장모님 58세예요. 58세면 나가서 일해야 돼? 집에서 놀아야 돼? 나가서 일해야 돼. 안 돼. 나이에서 걸렸어. 돈은 없지만 돈은 되는데 이번엔 나이 때문에 안 돼. 오케이? 그럼 총 몇 명인가 봅시다. 나는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네. 5명 곱하기 하나당 얼마씩? 150만 원씩. 얼마야? 750만 원. 그럼 여기서 빼기 750만 원 이렇게 빼준다고. 응?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2250만 원이 나의 연봉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야. 이게 과표가 되는 거지. 여기서 곱하기 7을 빼주는 거지. 금액이 작아졌으니까 난 세금 적게 내잖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몇 명이야? 5명이야. 5명 곱하기 1명당 150만 원씩. 이렇게 되잖아. 이게 기본 공제예요. 어떤 컨셉인지 이해돼요? 자, 요런 컨셉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볼게요. 자, 조건은 두 가지다. 우리 부양 가족 중에 조건은 누구다? 조건은 두 가지다. 뭐? 소득이랑 연령, 나이. 내 소득은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 총 급여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 그리고 플러스 나이는 비속인 20세 이하, 존속일 경우에는 60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 다 되는 거야, 존속. 오케이? 그 다음에 자녀까지 되는, 자녀의 와이프, 자녀의 신랑은 안 돼. 근데 장애인인 경우는 둘 다 된다라는 컨셉. 배우자는 나이 조건 따지지 않는다라는 컨셉. 오케이? 여기까지. 본인은 무조건 되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공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상식 부분이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공제 우리가 기본공제는 했고, 기본공제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기본공제 뭐 했어요? 일단 근로소득 금액만 있다고 치면 근로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다. 자,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뺀다. 종합소득 공제는 기본공제, 인적공제, 물적공제가 있고, 인적공제 중에서 우리는 기본공제 배웠다. 기본공제는 뭐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좀 빼주겠다. 그러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부양가족이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부양할 사람이 많으면 나는 내가 돈 벌어서 다 부양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 나 힘들다. 조금만 빼줘라. 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빼주는데 내 부양가족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였지? 직계 전속,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돼. 직계 전속,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오케이? 직계 전속,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근데 조건이 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20세 이하, 비속인 경우 20세 이하, 전속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소득은 어떻게 된다? 소득은 소득 금액 기준으로 나오면 문제에서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총 급여 기준으로 나오면 500만원 이하에 해진다라는 거 두 가지 기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해당되면 한 명당 얼마씩 빼준다? 150만원씩 빼준다. 본인은 무조건 되고 배우자는 나이 안 따지고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까지 해준다 라는 컨셉. 자, 그러면 그게 바로 기본공제였어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중에 기본공제.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더 빼주겠다라는 컨셉인 거야. 요 컨셉 추가공제가 기본공제 중에서 인적공제 중에서 기본공제가 있고 기본인 사람들 중에서 더 어려우면 추가로 빼주겠다라는 컨셉이에요. 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여기에 해당되면 더 많이 빼주는 거겠지? 아까는 한 명당 얼마였어요? 150. 근데 여기에 해당되면 그 150에다가 더 해준다라는 거야. 더 빼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공제가 돼야 돼. 아까 기본공제가 돼야지 되는 거고 기본공제가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자, 볼게요. 자, 기본공제가 돼야지만 되는 거야. 추가니까. 자, 첫 번째 경로우대 문제. 경로우대 뭐냐면 늙었어요. 나이가 드셨어. 나이가 먹었으면 아무래도 병원을 다닐까 안 다닐까? 병원을 좀 다니겠지. 나이가 먹으면 아무래도 몸이 좀 고장이 나고 그러면 병원 다녀야 되잖아. 그러면 내 자식이 엄마 아빠 병원비 대줘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아빠 병원 당연히 대줘야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이 더 많이 갈 거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경로우대는 한 명당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내 배우자의 장인 장모님, 엄마 아빠 총 4명 있을 수 있잖아. 4명 밖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지? 4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4명 중에 70세 이상이 되면 70세, 아까는 60세였지 기본공제는 70세 이상이 되면 100만 원만큼 더 빼줄게. 그러면 만약에 우리 엄마밖에 없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야 하고 여기 배우자야. 자식이 이렇게 딱 볼게요. 자식이 아까 있고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가 직계 전속인데 60세 넘어서 72세가 됐다. 그러면 72세니까 기본공제 한 명당 얼마씩 빼준다고? 150. 그리고 72세니까 추가로 100만 원 더 빼준다고. 100. 그래서 전체 얼마? 250.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나는 250만 원만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소득이 적게 측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늙으면 늙을수록 좋은 거지. 좀 말이 웃기네요. 엄마 아빠 늙으면 나는 세금 적게 내니까 좋아. 불효자예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세금 낼 때 그렇다는 거야. 세금 낼 때. 오케이. 농담이고. 그 다음에 70세 이상이면 아무튼 경로우대 늙었으니까 병원만 더 갈 거야. 더 갈 거니까 자식 돈이 더 들어가겠네? 그러면 세금 더 빼주겠네? 이런 건데. 자, 두 번째는 심각한 거죠. 장애인 문제. 장애인은 인당 200만 원이야. 많이 빼주지. 근데 장애인인 경우, 그러니까 병원에서 장애인 판정 받았을 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난데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 근데 자식 장애인이고 여기는 정상이고 장애인이야. 그러면 정상적인 자녀 키우는 것보다 장애인 자녀를 키우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많이 힘들어 적게 힘들어? 많이 힘들지. 그쵸? 선생님도 안 키워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장애인 우리 어디 다큐멘터리나 보면 장애인 키울 때 힘들잖아. 그지? 다 맨날 데리고 다녀야 되지. 재활치료 받아야 되지. 그 다음에 자기 일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자녀나 장애인의 부모가 있으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돈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당 200만 원씩 빼주겠다. 아까 그랬잖아. 자녀들은 원래 자녀밖에 안 되지만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그것까지 해준다며. 기본공제에서. 그지? 눈에 뭐가 들어갔나? 자, 그렇게 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한 명당 200만 원씩 해준다. 더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 해준다. 자, 만약에 내가 있는데 배우자 장애인이야? 자녀 장애인이야? 이러면 진짜 힘들 거 아니야. 세금 팍 깎아줘야지. 그지? 자기가 돈 먹고 가지고 세금 낼 돈도 없어. 병원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장애인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부모인데요. 시험도 잘 나와. 한부모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풀이하세요. 부모가 한 명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한 명인 거야. 한 부모. 한 명의 부모가 있으면 힘들다 컨셉. 100만 원 빼주겠다. 이거는 인당이 아니고 그냥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자, 한부모의 정의예요. 배우자가 없어야 돼요. 배우자가 없이. 배우자라는 것은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 남편이 없는 거야. 내 기준으로 하면 와이프가 없는 거. 그치? 그럼 나가 내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나는 한부모겠지?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녀를 키워야 되면 남편이 없으니까 한부모겠지? 여기 한부모야. 여자, 남자 한 명만 있어, 한부모. 자, 배우자가 없어. 남편이 없거나 와이프가 없거나 배우자가 없이 기본 공제 대상이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 존속 안 돼. 배우자가 없이, 그러니까 나 기준으로, 여러분 기준으로, 본인 기준으로 미루는 안 된다고. 그 한부모가 아니지. 한 자식이겠지, 한 자식. 자식이겠지. 오케이? 한 부모라는 것은 자식이 있어야지 한 부모지. 그지? 내가 혼자 자식을 키우는 사람. 나 혼자 자식을 키우는 사람. 입양자도 자식이니까 내 혼자 자식을 키우는 사람. 댓글에 어떤 생각이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개를 키우고 있는데요. 입양했어요. 나는 이 개가 사람같이 내 자식 같아요. 저랑 싸우자는 거예요. 알았지? 자, 사람 경험만 돼, 사람. 자, 직계 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그러면 내가 한 부모인 거야. 만약 내가 결혼 못했어요. 근데 입양해서 자식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입양해서 자식을 키웠어. 그러면 내 자식이잖아. 난 한 부모고. 그러면 공제해주겠다는 거. 얼마씩? 100만 원 해주겠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나 결혼해서 행복했어요. 와이프랑. 근데 와이프가 교통사고로 만약에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 나 혼자 자식을 키우잖아. 한 부모, 한 부모. 오케이, 이해돼? 이혼했어요. 한 부모. 오케이? 그럼 한 부모인 거야? 그러면 한 부모면 정상적인 와이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자식 입장에서 힘들잖아. 엄마도 힘들고, 나 혼자. 와이프도 없이, 그다음 남편도 없이 자식을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혼자서 키우려면 힘들 거 아니야. 그지? 일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힘드니까 그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도 빼주고, 추가적으로도 100만 원 더 빼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내 존속은 안 돼. 비속 맞은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부녀자 공제부터 볼게요, 이제. 자, 부녀자는 50만원이 되어 있어요. 한 부모까지는 100만원이었고, 부녀자는 50만원이다. 자, 부녀자가 뭐냐면, 이건 여자에 대한 혜택이에요, 여성.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혼자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컨셉으로 여자는 무조건 50만원 빼주겠다는 거야. 조선시대부터 쭉 이렇게 여자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남자들보다는 천대받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오늘날에는 거의 이제 남녀 평등의 시대가 거의 왔잖아요. 물론 아직도 여자가 아직 사회 진출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의 남녀 평등의 시대가 됐다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진출 못할 그런 영향은 없잖아요. 대통령도 여자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아직 여자들이 보통 일반 여자들은 좀 힘들다라는 컨셉으로 부녀자, 여자기만 하면 무조건 50만원 빼주는 거야.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한다는 거야. 어떤 건지 볼게요. 일단 본인이 여자여야 돼. 본인이 여자이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안 돼. 내가 여잔데 의사래요. 연봉이 3억이래. 검사예요. 판사예요. 잘 나가는 사업가 CEO예요. 손해진이에요. 이러면 안 돼. 왜? 돈 많이 벌잖아. 그치?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는 컨셉이지. 그 돈 많이 벌면 소득 금액 기준이 3천만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지. 소득 금액 기준이 3천만원 이하. 이 금액을 잘 봐야 돼. 아까 우리는 기본공제에서 뭐 했어? 소득 금액이 얼마? 100만원 이하. 총 금액 기준? 500만원 이하. 이런 거 잘 외워줘야 되고, 얘는 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만 된다는 거지,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 여성이나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여자면서 돈을 좀 적게 버는 컨셉인 여자는 힘드니까 50만원 빼준다. 근데 어떤 경우에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사례죠. 즉 뭐냐면 배우자가 없어. 나 혼자 자식을 키우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를 키우든지. 웃기네. 키우다는 순간 엄마 아빠를 부양하든지 아니면 자식을 키우든지. 아까 이건 뭐였어요? 이거는 부모여야 되잖아. 내가 한쪽이 부모여야 되잖아. 자식만 된다. 얘는 자식도 되고 위에도 된다라는 컨셉인 거야. 여자인 경우만 되는 거야.
남자가 엄마 아빠 키운다. 그건 안 돼. 여자가 엄마 아빠 부양한다. 그건 돼. 부녀자. 여자에 돼. 이거는 부모만, 내가 부모여야 되는 거야. 자식만 되는 거고. 자, 그런데 또는 여기까지 끊고 또는 얘는 배우자가 없었지. 남편이 없이 내가 자식을 키우든지 엄마 아빠를 키우든지 라는 컨셉인데, 또는 내가 여자이면서 돈을 적게 버는데 남편을 키우는 여성, 남편이 있는 여성. 얘는 남편이 있어도 되네요. 뭐냐면 배우자가 없으면 누구를 키워야 돼? 자식을 키우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를 키워준다. 근데 배우자를 키워도 된대요. 남편을 키워도, 남편은 있어도 된대요. 뭔 말이냐면 남편이 있으면 힘들다는 컨셉이에요. 남편이 있으면 속색이고 말도 안 듣고 남편이 힘들어. 오히려 자식 키우는 게, 남편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남편이 있으면 힘들다 컨셉으로 50만원 빼준다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부녀자는 돈을 적게 버는 여자가 배우자 없이 누구를 키우면, 밑에 자식을 키우든지 엄마를 키우면 50만원 빼준다. 아니면 누구를 키우든지, 남편을 키우든지. 오케이? 남편을 키우든지. 오케이. 여자는 무조건 혜택인 거야. 남편이 있든지 아니면 남편 없이 누구를 키우기만 하면 무조건 50만원 빼준다라는 게 부녀자 공제. 제일 밑에 부녀자와 한부모는 중복이 안 된대요. 자, 남자의 경우에는 중복이 될 수 없죠. 왜? 남자는 한부모는 될 수 있지만, 부모가 혼자는 될 수 있지만 부녀자는 될 수 없잖아. 그치? 성전환. 선생님 성전환으로 여자, 그런 일반적인 컨셉 외에는 하지 맙시다. 맞지? 선생님 성전환이라고 나는 갑자기 여자가 됐어요. 하지 맙시다. 오케이? 하지 맙시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복이 안 되는 여자인 경우에는 어떤 걸 선택하겠어? 당연히 한부모를 하겠지? 100만원 빼주잖아. 한부모를 해야죠. 중복이 안 되니까 두 개의 경우에 해당되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위에 한부모로 가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총 추가 공제 4가지를 배웠어요. 자, 한번 외워봅시다. 첫 번째, 경로 우대 장애인, 그다음 한부모 부녀자 100만원, 200, 100만원, 50만원. 오케이? 요건 봐야 돼. 경로 우대 몇 세 이상? 70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인일 때, 그다음 한부모는 부모가 자식 기준으로 부모가 한 명이어야 돼. 자식 있어야 돼요. 자식 있고 와이프가 없든지 남편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되면 100만원 든다. 힘들다. 혼자서 자식 키우기 힘들다 라는 것을, 여자의 혜택, 여잔데 50만원 빼준다. 내가 돈 못 버는 내가 남편을 키우든지 자식을 키우든지 하면 부녀자로 빼준다. 50만원. 중복은 안 된다. 뭘로 간다? 한부모로 간다. 오케이.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추가 공제만 따지는 거야. 기본 공제 말고 추가 공제만. 자, 남자예요. 남자인데 배우자가 없어요. 죽었는지 이혼했는지 모르겠어. 먹고 아무튼 내 자식이 있대요. 입양한 자식이든 그냥 자식이든 비속 자식이 있대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추가 공제 중에서 그치, 한부모 공제가 되지. 한부모. 부모가 한 명이잖아. 나 혼자 자식 키우잖아. 힘들잖아. 힘드니까 100만원 빼줄게. 두 번째, 내가 남자예요. 근데 와이프가 없어요. 이혼하든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위에 엄마 아빠를 내가 부양하고 있어요. 자식은 없어. 엄마 아빠를 부양해. 엄마 아빠가 늙으셨나봐. 그러면 공제 없다. 그냥 세금 다 내라. 왜? 남자는 혜택 없어. 근데 여자는 혜택 있다. 여자인데 남편이 없어요. 근데 자식을 키워. 여자 혼자서 키우는데. 그러면 한부모네? 그러면서도 부녀자네? 둘 중에 뭘로 간다? 그렇지. 한부모로 간다. 왜? 한부모가 더 많이 빼주니까. 마지막. 난 여자예요. 남편 없어요. 나 혼자 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키우는 거예요. 자식 안 키워. 엄마 아빠 키워요. 아까 남자애는 없었잖아. 여자는 있다. 부녀자가 있다. 한부모가 안 되면 부녀자가 있다. 그래서 여자는 혜택이다. 오케이? 여자는 혜택이다. 그래서 요 컨셉, 요 추가 공제만 따지는 거야. 자, 이제 이거 최종 예제인데 이것만 보고 이번 시간 마칠 거예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지금 우리가 했던 거 다시 한번 위에서 돌이켜 볼게요. 자, 이거. 자,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만 있으면 근로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다. 여기서 빼주는데 뭘 빼준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끔 힘들면 더 빼주고 안 힘들면 적게 빼주고 라는 컨셉이에요. 근데 기본 공제입니다. 기본 공제는 사람당 빼주는 거, 사람.
한 명당 얼마씩 빼줬어요? 150만원씩 빼줬잖아. 그치? 근데 조건이 다 빼주는 게 아니지. 내 부양가족이 있을 때 다 빼주는 게 아니고 조건. 소득이나 나이가 있었잖아. 소득, 나이. 그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됐어? 직계 존속,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돼. 직계 존속,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돼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오케이. 근데 한 명당 150인데 나이는 20대, 직계 비속은 20대 이하, 존속은 60대 이상 됐었고, 그러면 무조건 150만 원 해준다라는 컨셉이었어요. 그러면 기본이 되면 추가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이 추가 따질 때는 네 가지 경우가 있었다.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근데 총 네 가지인데 경로우대는 100만원, 70세 이상만 된다라고 했고, 장애인은 다 되고 200만원, 인당 200만원. 그 다음에 한부모는 부모가 한 명인 경우인데 직계 비속을 키우면 100만원 해주고, 부녀자는 내가 여자이면서 돈을 못 버는 여자이면서 자식을 키우든지 엄마를 키우든지 남편을 키우든지 아무튼 키우면 전부 다 50만원씩 해주겠다 라는 컨셉이었어요. 요건 나중에 할 거야. 오케이? 다 했었고, 이런 거 잘 봐야 돼. 직계 비속인데 근데 자식이 장애인이야. 장애인인데 거기까지만 되지만, 장애인 자식이 장애인 배우자를 만났어. 그러면 거기도 불쌍하니까 거기까지 된다는 거 했었고, 자, 네 가지 암기해 주시고, 자, 이거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 공제,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 추가 공제 다 하는 거야. 기본 공제, 추가 공제 다 해야 돼. 다음 상황에서 인적 공제 금액은, 이거는 기본 공제 플러스 추가 공제 다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오는 거야. 자, 볼게요. 일단 기본 공제 플러스 추가 공제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기본 공제. 일단 몇 명인지 세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명? 일단 보자. 부록의 박정규. 자, 부록의 박정규입니다. 좀 오타가 있네요. 부록인데 빠진 거잖아. 부록인데 동안인 박정규. 이해하세요? 자, 아무튼 부록인데 박정규예요. 박정규 본인 남자죠, 남자. 완전 남자, 상남자예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아빠가 있어요. 80세. 아빠가 80세. 근데 아빠가 안타깝게도 올해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거야. 엄마는 75세인데 우리 엄마는 사랑스러운 엄마, 돈 많이 버는 엄마. 근데 안타깝게도 장애인이에요. 자녀가 1, 2, 3, 3명 있고 자녀원이 장애인이야. 너무 힘들어. 박정규 부록인데 가족도 힘들어요. 장애인도 많아요. 그 다음에 동생도 있대요. 실업자 동생까지 있어. 자, 그러면 이랬을 때 박정규가 연봉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얼마큼 세금 빼줄래? 라는 거야 지금. 일단 기본 공제 따져야 돼. 자, 기본 공제는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돈은 안 벌어야 된다. 100만 원, 500만 원 이랬지? 자, 아빠인데 돈 어때? 돈 안 번 거야? 없어. 이게 안 적혀 있으면 돈 안 번 거예요? 본인은 안 벌었어. 근데 나이가 80세래. 60세 넘었네. 그치? 60세 넘었으니까 된다. 선생님, 없는 사람 지금 죽어서 없잖아요. 올해까지는 돼요. 내년부터는 안 돼요. 올해 죽었으면 올해까지는 된대요. 올해까지. 예를 들어서 3월달에 돌아가셨어. 그럼 3월달에 돌아가서 올해까지 있었잖아. 그럼 올해는 12월달까지 된다는 거야. 올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올해까지 되는 거. 그 다음에 엄마야. 엄마인데 75세니까 60세 넘었네? 60세 넘었으니까 되는 거지, 나이는. 근데 소득이 너무 많잖아. 선생님, 소득 금액 기준 100만 원이고 총 금액 기준 500이잖아요. 근데 얘는 소득이 나왔잖아요. 소득이 1억이면 소득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요. 총 금액도 엄청나게 높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안 돼. 나이는 되는데 소득에서 안 돼.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런데 장애인. 여기서 장애인의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장애인은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는데요. 나이 요건은 필요 없어. 중요한 거야. 근데 소득 요건은 따진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장애인은 20살이나 19살이나 10살이나 5살이나 아니면 40살이나 50살이나 장애인은 무조건 힘들어요. 내가 부모야. 장애인을 낳았어. 근데 이 장애인이 계속 장애인이어야 된대. 15살도 장애인이었고 20살도 장애인이고 30살, 40살 돼서 계속 장애인이야. 내 자식은.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계속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돈도 많이 들고 케어 많이 해야지. 그래서 장애인은 나이를 안 따져요. 나이가 20살 넘었다고 해서 넌 장애인 아니야 이제 돈 좋게 들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계속 힘들어. 그래서 장애인은 나이를 안 따져요. 무조건 힘들다 컨셉. 그런데 돈이 많은 장애인은 아니다 라는 컨셉이야. 왜냐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치? 장애인인데 사업가에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다리 한쪽은 없지만 모든 게 정상적이면 의족 끼어서 나 사업 활동할 수 있잖아. 돈 많이 벌었어. 아이디어가 좋고. 그치?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뭐 어렵다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컨셉인 거예요. 이해됐니? 배우자도 그렇잖아. 배우자도 나이는 안 따진다 했지? 나이 따지면 배우자를 공제해줄 수가 없죠. 미성년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배우자도 소득은 따지지. 배우자가 돈 많이 벌어. 그럼 안 돼. 돈 많이 벌면 안 된다. 오케이? 얘도 배우자가 똑같아. 장애인도 나이는 안 따지지만 소득은 따진다. 근데 자녀야 25살이야. 근데 얘는 어차피 안 돼. 소득이 많으니까 안 돼. 근데 자녀원은 나이가 20세가 넘었으니까 안 돼. 이래라. 혜택 안 주겠다. 불혹인 박준규 돈 얘한테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얘는 20세 넘었으니까 지가 돈 벌어야지. 안 돼. 그런데 장애인은 나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나이 없다고 봐야 돼. 소득이 없으니까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장애인은 나이를 안 따져. 이거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럼 나이는 무조건 되는 거야. 통과. 돈이 없잖아. 돈 안 벌잖아. 그러니까 통과한 거야. 오케이? 자녀2는 돈 안 벌고 나이 어리고 됐고. 돈 안 벌고 나이 어리고 됐고. 동생은 실업자인데 나이가 20대 이상인 거야. 그러면 나가서 일해야지. 놀고 먹냐? 나 안 돼, 이 자식. 그래서 안 돼. 그럼 총 기본공제 본인은 무조건 돼요. 본인 주의해야 돼. 본인은 무조건 되고 총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그래서 5. 곱하기 얼마? 150만. 그러면 750만 원이 빼주는 거야. 많이 빼주는 거야. 그지? 내가 연봉 2천만 원이면 750만 원 빼주는 거야. 엄청 빼주는 거야. 최근 낼 게 없었거든. 자, 그다음 추가 공제를 가야 돼요. 근데 추가 공제의 중요한 점은 요 5명만 해당이 되는 거야. 요 5명만 추가 공제가 되는 겁니다. 됐지? 요 이외의 사람은 안 돼. 예를 들어서 이 엄마 봐봐. 자, 추가 공제 4가지 있어.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근데 이 엄마를 보면 70세가 넘었으니까 경로우대에 같이 보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 엄마는 기본공제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기본공제 자체가 안 됐어. 소득 때문에. 여기 5명 안에 포함이 안 됐어. 그러면 추가 공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걸 주의해야 돼. 선생님 장애인 200만 원이잖아. 근데 얘는 기본공제 자체가 안 됐어. 얘는 그냥 다 무시야. 얘는 추가 공제 때 아예 무시 빼버리는 거야. 얘도 빼버리는 거야. 이해됐죠? 위에부터. 자, 본인의 추가 공제 되는 게 뭐가 있어? 그치, 여기 봐봐. 배우자가 없잖아. 와이프 없어. 와이프 없이 나가서 다 키워야 돼. 그치? 그럼 나는 한 부모잖아, 한 부모. 그치? 한 부모. 자, 나는 이제 끝났고, 그 다음 우리 아빠한테 들어가셨어. 하지만 80세에 들어갔으니까, 올해까지 되니까, 기본공제 여기 5명 안에 포함되고, 그리고 70세가 넘었으니까, 경로공제가 되겠네. 맞죠? 경로공제. 또 있나? 장애인 아니잖아. 그치? 오케이, 됐고. 우리 엄마는 안 돼. 기본공제 자체가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자녀원은 됐잖아, 기본공제. 근데 장애인이야.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이렇게 됐겠지? 장애인. 여기는 되는 게 없죠? 이제. 되는 게 없으니까. 한부모 얼마 했어요? 한부모는 100만원. 경로공제 얼마 했어? 경로공제 100만원. 장애인 얼마 했어? 200만원. 그치? 총 얼마? 400만원. 그래서 전체 공제 총액은 1,150만원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내가 2천만 원이 연봉이다. 그러면 1150만 원을 빼줘버리니까 나는 850만 원만 버는 사람이 되고, 그럼 850만 원이 적게 벌었다. 적게 벌었으니까 세금 적게 내라. 이해되겠어요? 이게 우리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예요. 중간시내든지 뭐 개발시내든지 자격증 문제에도 여기 다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이 내년부터 이제 직장이 됐을 때 당연히 상식을 알아야 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가 세금이 달라진다니까. 내가 모르면 세금 많이 나게 돼. 내가 이거 모르면 세금 많이 낸다. 내가 이거 알면 내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세금 빼야겠다. 그러면 쟤도 2천만 원, 나도 2천만 원 벌지만 내 친구보다 내가 세금 적게 내면 난 죽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최종 예제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만 짚어주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가 있어요? 일단 추가 공제에서는 뭐가 있다? 기본 공제 되는 사람만 된다.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가 돼야지만 된다. 네 가지가 있다. 경로우대, 한부모, 장애인, 부녀자. 근데 그 중에 경로우대는 몇 세 이상? 70세 이상. 한부모는 나이 안 따지고 부모가 한 명이야. 자식이 있어야 된다. 위는 안 돼. 자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녀자가 좀 중요한데, 부녀자는 여자에 대한 혜택이다. 여자가 돈 못 버는 컨셉. 근로소득금이 얼마? 3천만 원 이하인, 돈 못 버는 여자가, 3천만 원 좀 많긴 한데, 아무튼, 그 정도 되는 여자가 남편을 키우든지, 자식을 키우든지, 뭐 부모를 키우든지 아무튼 키우면 여자는 힘들다. 그러니까 50만 원 빼주겠다. 그리고 그 여자는 한부모랑 동시에 적용은 안 된다. 그때는 어디로 가라? 한부모로 가라. 왜? 100만 원 빼주니까. 자, 거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교시, 4교시 이어서 한 게 기본공제, 그 다음에 이거 추가 공제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공제, 추가 공제. 이거 다 합해서 인적 공제. 사람에 따라서 빼주겠다라는 게 인적 공제였어요. 자, 이거는 상식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카페에서 자료 다운받아서 한번 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카페를 보니까 지금 한 42명 정도 다운받았더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금융과 들어가니까 1, 2, 3, 4반이거든? 그러면 120명, 못해도 100명이 넘는데 25명씩만 잡아도, 근데 지금 절반도 다운 안 받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내 수업을 전혀 듣고 있지 않다. 그냥 플레이만 해놓고 나는 딴짓 하다 라는 거겠지? 암튼 이건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올 거고, 여러분이 취업이나 내신 성적에는 크게 좌우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박정희 열심히 수업하니까 잘 들어주시고 앞에서 잘 복습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복습하고 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